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슈퍼 갑질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연아의 얘기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가족 간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자신의 처남을 취업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폐가 망신을 시키겠다, 인사청탁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노무현 정부의 실세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드러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뉴스탑10 편집진에서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일단 대리사과를 한 부분이 맞고요. 두 번째,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약간의 발뺌을 하고 있다는 부분. 조연아 부사장의 경우에는 승무원을 내리라고 했지만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대한항공 측에 간접적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인 취업 청탁은 아니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두 부분에서 닮아 있는데요. 국민 여론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예. 직접적으로 부탁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부탁했다.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자기 행위를 예. 조금이라도 감싸기 위한 언어의 유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그거지. 그게 뭐 직접적으로 부탁은, 간접적으로 부탁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 지금 네. 야당을 담당하고 있는데 야당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 내부적으로 할 것 네. 같아요. 자, 이번 일이 어떻게 해서 불거지게 됐고 드러나게 됐는지 먼저 그 과정을 좀 짧게 요약을 해 주시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픽을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1년에 문희상 위원장의 부인과 이 처남 A씨, 이 예. 처남은요,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희상 위원장 부부가 돈이 필요했고, 이 건물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했는데, 결국 빚을 다 갚지 못해서 건물 소유권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 처남에게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제 처남 이 A씨가 이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납품이 좀 필요했다고 하고요. 일단 지금 판결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문희상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서 예. 처남에 취업을 청탁했다.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나온 나오고 거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처음에 문희상 지금 비대위원장은 납품을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판결문에 나와 있는 취업 청탁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 틀렸다 이러면서 다만 납품을 할 수 있게 부탁한 적은 있는데 그것도 조양호 회장한테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 대한항공 사람들하고 잘 알아서 예. 처남이 내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에 납품 계약을 부탁을 했고 예. 결국은 대한항공에서 거절을 했는데 이후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해서 대한항공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업체에 바로 그 처남이 취업이 된 것 같다. 그것도 예. 사실도 뒤에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품 계약,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대한항공에 좀 팔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걸 들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취업으로 대신 들어준 거다. 납품하려는 물건도 대한항공 조건과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거절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조영호 회장을 직접 통하지 않았더라도 문희상 위원장의 당시에 어떤 위치를 고려해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태원 차장이 좀 네. 설명을 더 네, 그래서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이제 취직 자리가 네. 알선이 됐는데요. 문제는 컨설턴트, 그러니까 뭔가를 그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사실상 아까 이남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야구 선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건 그냥 위장 취업이었다. 위장 취업이었고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소장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준 돈은 자기가 채무 불이행한 돈을 이렇게 넘겨서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납품 계약을 부탁한 게 더 큰 건가요? 아니면은 이 취업을 부탁한 게 더 큰 건가요? 어떤 부탁이 더 무겁게 다가왔을까요? 저보다 대한항공에서는. 여성한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청탁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라도 굉장히 죄질이 무거워 보이는데 더 어떤 유권 해석 여성한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돈도 꽤 많이 받았어요. 8억 정도 되는 돈을 네. 받았고 네. 본인은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 회사도 보니까 결국에는 창고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권력자의 가족을 대기업에서 좀 봐준 것 아니냐. 얼마든지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여성원 변호사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우선 납품하고 처남 취업 청탁 중에서는 저는 납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납품이 더. 왜 그냥 그런가요? 대한항공에 납품을 잘못하면은 예. 우리 지금 원전 불량 자재 납품으로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처남 취업은 뭐 대한항공에 8억이 사라진 거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잘못되면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많은 인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납품 부탁이 더 나쁘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처남한테 월급 줬나요? 예. 8억. 8년 동안 8억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되죠. 네.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 처남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은 문희상 위원장이 부탁한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뇌물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알려진 바로는 처남이 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항공에 큰 계약을 중개하거나 예.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대한항공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놀면서 8억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그 돈이 근데 과연 무엇이냐 성격이 그러면 이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 처남한테 지금 한 8억 정도 줄 돈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자기가 줄 현금은 없고 결국은 대한항공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냐. 그건 예.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로 볼 수 있다. 자, 법적인 처벌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문제, 과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입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당시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파워가 있었죠? 일단 노무현 정부 첫 초대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청탁했다라고 알려진 당시에는 비서실장을 그만둬서 큰 힘이 없을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 비서실장을 물러난 거고요. 몇 달 후에 총선에 당선이 돼서 특히나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예. 일단 박정원 앵커 옆에 있는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물러나서 2월에 물러났네요. 예, 2월에 그죠?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3월에는 바로 지인과 이제 처남이 대한항공 납품 청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4월에요. 바로 삼선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중요한 것은 그 문희상 의원이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조영호 회장,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전투기 헬기 생산 같은 그 방위산업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희상 의원이 속해 있는 국회 국방위가 이런 방위산업 업체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정치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비서실장 하다 나온 분이 처남 좀 취업시켜달라, 아니 처남에 좀 납품 좀 받아달라 이렇게 대기업에 얘기하는데 솔직히 거부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거 게다가 고등학교도 동문이기도 하죠. 예, 뭐 경북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거 대표적인 갑질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태원 차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있어 국적기라는 이름, 뭐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권하고 긴밀한 관계, 정권의 도움 없이는 그런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최대 실세인 문희상 국방위원장이 되죠. 이후에 국방위원장의 어떤 청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역시 경복고 선후배라 사이 K2라는 것도 굉장히 또 인맥이 끈끈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청탁을 내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분명한 입장,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의 실세가 이런 바로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육성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자,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저 이야기 아주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데 이남희 팀장, 과거에 인사청탁 잘못했다가 문제가 돼서 자살까지 하셨던 분이 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은 어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노건평 씨한테 어떤 연임 관련된 부탁을 했다가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살을 해서 또 목숨을 끊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부분이 저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자, 여성원 변호사께 여쭤봐야겠네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처벌 가능하다? 네. 예. 자, 지금 제3자 뇌물 제공 형법 30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자, 이 규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지금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예. 공무원이 부탁을 해서 제3자한테 뇌물이 가면 그런데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희상 위원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남한테 진 채무를 예. 결국 대한항공을 통해서 면제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금전적 이익이 과연 최후로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그건 문희상 위원장이다. 예. 그러면 그냥 단순 뇌물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뇌물죄로도. 예. 자, 그럼 공소시효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2003년에 부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처남이 그 8년 동안 1년에 1억씩 8년간 받았거든요. 예. 4년부터 받았으면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범죄 행위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 걸로 봐야 됩니다. 포괄 그렇군요. 일제이기 때문에 예. 범죄 행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 마침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지금 SNS 질문을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이네요. 자, 2012년까지 근무했으면 공소시효가 지난 건가요? 제가 금방 질문했던 걸 여쭈었는데 계속 급여를 받았다면 12년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포괄일제라고 그러는데 예. 포괄일제는 그 범죄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범죄 행위가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범죄를 처단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 그렇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어느 식으로든 문희상 비대위원장 상당히 곤란한 처지로 빠져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아, 그러면 뭐 아직도 얼마든지 예, 처벌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다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그냥 예. 개인적인 어떤 뭐 윤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우리 실정법 특히 그것도 아주 일반 공무원 같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 특가법상의 범죄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 검찰의 직무유기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소가 제기돼서 그렇다면 결국 일반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조정이나 아니면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나 이쪽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정을 해서 재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이 소가 취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예. 과연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좀 오늘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문희상 위원장 입장을 받으려고 오전 회의 때도 굉장히 기다렸는데 아무 답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에 일정 2개가 있었는데 공식 일정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제안을 했었는데 예. 이제 지도부 관계자들한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그 문희상 위원장이 어떤 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즉, 내일. 내일 아침에 예. 밝힐 것인데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을 오래 정리해서는 자칫하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사과 있죠. 일단은 그 집안 분란에서 이렇게 또 밝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국민 사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도 문희상 위원장의 어떤 그 입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 대한항공 측에 처남에 취직을 부탁을 해서 8년 동안 연봉 8억을 받았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은 당을 비상적으로 관리만 운영해야 합니다.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조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비상 시기를 맡고 있는 위원장 그리고 빠른 시기 내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조경태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미스터 쓴소리 조경태 최고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발목이 붙잡혀서 또 한번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을 이루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용퇴를 하라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한 것이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니고 조경태 네. 의원이고 오늘 의원입니다. 당대표 예. 출마 선언을 조경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예. 했습니다만 문희상 위원장 물러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아직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자, 오늘 한 신문에 실린 만평입니다. 이남희 팀장이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뒷북치다 만난 복병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예. 문희상 위원장이 그 땅콩항공, 대한항공의 어떤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칼질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그 외나무 다리에서 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걸 예. 어떤 좀 비판적으로 한 그 만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의 만화지만 굉장히 가슴이 쓰라렸을 그럴 그런 만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솔직한 반성을 내놓을지 들어보고 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